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월요일에는 건강한 식탁. 벌써 식탁에서 음식 준비 다 끝났죠? 홍신혜 씨, 홍신혜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네. 오징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징어. 네, 오징어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고등어. 아, 어떻게 노래가 아세요? 있잖아요. 제 어머니는 고등어. 고등어. 저 매주 노래를 하네요. 다음 주에 뭐 하실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등어에서 지금 올해 오징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바꿔 부르셔야잖아요. 네. 오징어 노래가 없네요. 네. 1위 탈환 오징어 되게 야,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이거 몇십 년을 지켜오던 고등어 1위 자리를 오징어가 지금 바꾼 건데. 탈환한 거예요? 네. 이유가 근데 뭐예요? 그렇죠. 되게 궁금하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왜 고등어가 분분해요. 밀렸을까? 근데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실 우리 옛날에처럼 그렇게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에 익숙하지가 않고 등푸른 생선을 사실 식탁에서보다는 약으로 오메가3 약으로 더 많이 접하잖아요. 이게 사실 구우려면 그렇죠. 그 연기도 많이 나고 네. 좀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렇게 생각을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안 했죠. 옛날에는 그쵸. 그냥 생선이 올라오면은 누가 괴롭든지 간에 맛있는 반찬이었잖아요. 맛있었죠. 근데 오징어는요, 상대적으로 뭐 구워 먹는 거 이외에도 뭐 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생오징어 말고도 가공식품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공식품을. 그럼요. 예. 뭐 누름포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진미채라든지. 그러네요. 근데 지금 고등어는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조림 정도? 그렇죠. 네. 활용도 면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가 1위 탈환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수순이 아니었나. 그렇구나. 네. 예. 그렇다면 한국인의 입맛과 음식 트렌드가 변화된 거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약간 세대 교체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고등어 입장에서는 좀 슬프겠지만 올해 근데 또 오징어가 풍년이라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있던데. 작년에 혹시 이런 소식 많이 접했을 거예요. 오징어 값이 너무 올라서 오징어를 사 먹을 수가 없다. 간혹 오징어가 많이 올라서 안 드실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 오징어가 오른 폭이 사실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마리에 뭐 마트에 가시면은 뭐 2,000원, 3,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얼마였던 거죠?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해서 10,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를 먹느니 사실 고기를 먹는 게 나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이게 요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징어값 폭등이 일단 안 잡혀요. 오징어 자체가 없어서. 오징어가 네,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가격이 오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오징어의 주산지 우리 동해안 오징어 약간 이렇게 세트처럼 말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작년에는 거의 서해안 오징어였어요. 아니 언제 서해로 건너갔지? 그렇죠.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힌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계신데 우리나라 오징어가 그러니까 서해 진도 이 안팎으로 해갖고 위아래로 해서 갑오징어가 많이 잡혔어요. 갑오징어. 그렇죠. 갑오징어는 그쪽에서 잡혔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일반 오징어들도 서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오히려 동해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아서 원래 동해 쪽에 있던 배들이 오징어 잡이 배들이 서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가가지고 잡아갖고 올려니 이게 가격이 훨씬 더 가중이 됐었던 거죠. 그랬군요. 이게 오징어 산지가 예전에는 지금 막 서해라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울릉도 그리고 뭐 주문진 네. 이쪽에서들 밤에 불 켜고 이렇게 그쵸. 나가셔가지고 잡으셨었잖아요. 맞죠. 네. 예. 근데 오징어가 울릉도 오징어가 굉장히 유명하긴 너무 했었는데 유명한데.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나질 않아서 울릉도에서 왜 오징어 회 먹으러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 오징어를 서해에서 사다 했었던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러면 서해안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서해안으로 갔다기보다는 사실 약간의 어획량이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무래도 동해가 지금 고갈이 되다 보니까 서해안이 조금 조명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만큼이라도 나는 게 되게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서해안이 동해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됐던 게 수온의 영향이 수온이 아닌가. 그럼 뭐 그쪽이 더 어떻게
차가워진 건가요? 수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온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동해가 굉장히 좀 수온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이게 태평양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큰 그런데 바다니까. 서해안이 오히려 동해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오징어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올해는 그러면 풍년인 건 맞아요? 올해는 가격이 풍어입니다. 그러면 네. 많이 내려갔나요? 많이 내려갔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오징어 가격이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3-4배 뛰었었잖아요. 네. 심지어는 한때는 뭐 10배 가까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작년 대비 안정세로 돌아서서 20마리 기준 한 박스 네. 저희가 도매로 네. 이제 경매로 그렇죠.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2만 원, 3만 원대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에 뭐 저희가 살 때 한 2-3천 원대 이 정도에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모양이나 품질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아유 그럼요. 네. 아니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모양이나 품질 공산품도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총알 오징어라는 거 많이 이건 뭐예요? 총알 오징어가 약간 다른 종류의 오징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니 총알 크기가 작던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요만한 총알 같이 생겼다는 네, 총알 그래, 오징어예요. 오징어. 근데 별명이 이름이 된 케이스인데요. 총알 오징어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일반 오징어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생선의 그 새끼는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돌려 보내주죠. 치어라 그래가지고 못 먹는. 그래서 거. 저희가 성어가 됐을 때 다시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오징어 몫인데 이건 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금지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오징어의 성체가 아닌 이 아기 오징어, 총알 오징어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총알 오징어 자체를 잡아들이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오징어가 고갈된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총알 오징어를 그래서 조금 덜 먹어야 되고 웬만하면 좀 먹지 않으셔야 우리가 성체가 된 오징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처럼 좀 많아진다. 작년 같은 경우 오징어가 하도 없으니까요. 총알 오징어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문제가 작년에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계속 있었던 문제였지만 총알 오징어를 한번 좀 먹지 말아보자라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총알 오징어의 소비가 굉장히 대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후에 올해 오징어 풍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연결성이 있는 건가? 없진 않습니다. 네, 새끼를 잡아먹는 건데요. 아니 근데 생선 치어는 못 잡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못 잡는 기간들이. 오징어도 금어기가 있어요. 금어기 있어요? 네, 금어기가 지금 얼마 전에 끝났어요. 6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도 사실 금어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총알 오징어는요. 이게 사철 다 있는 거예요.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오징어 새끼니까. 그래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오징어 종류 한 번은 좀 짚어드릴게요. 갑오징어 아까 얘기 잠깐 했으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한국 오징어다, 토종 오징어다라고 하는 게 갑오징어입니다. 이게 토종 네. 오징어예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먹고 있는 이 동해안 오징어라고 하는 건 사실 먼 발치에서 온 오징어들이에요. 먼 발치가 어디인가요? 이 뭐 태평양 저쪽 끝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양어선이라는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 오징어가 조업이 늘어나면서 지금 옛날에는 화살 오징어라고 부르던 오징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징어라고 부르는 일반 오징어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더 훨씬 많아지면서. 갑오징어는 상대적으로 양이 되게 딸리죠. 갑오징어 종류랑 비슷한데 또 굉장히 고급 오징어 어종이 무늬 오징어가 있고요. 무늬. 네, 한치라고 하는 것도 오징어의 비슷하잖아요. 일종이에요. 네. 네. 이게 약간 다리가 짧고 굉장히 살이 하얗고 연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오징어 값의 2배 이상 항상 하고 비싸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맛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회로도 그래서 먹기도 좋고. 그렇죠. 한치는 조금 다른 오징어지만 오징어과에 속하고요. 꼴뚜기도 오징어로 알고 계신데 이것도 조금 다른 거지만 오징어과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어 같은 아이들이 있죠. 이 여태까지 제가 오징어과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다 얘는 발이 10개예요. 다른 종류 아니에요? 그렇죠. 문어는 발이 8개. 8개. 네, 그래서 이거는 신목어, 팔목어 이렇게 나누는데요. 낙지도 마찬가지고요. 쭈꾸미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 다른 종류들이에요. 계열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맛이 달고 부드럽고요. 오징어과는. 그리고 문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면서 조금 그러네. 더 고기같이 쫄깃거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김복경님께서 네. 오징어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러는 요거 좀 확인해달라고. 네, 오징어가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많은 뭐 음식하고 먹지 적은 말아야 음식하고 되나?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만큼 단백질의 보고이면서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은데요. 오징어가 몸통보다 다리에 콜레스테롤이 10배 이상 더 많아요. 다리에.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다리를 조금 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를 막 한 끼에 뭐 10마리, 20마리씩 막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게 아닌다면 예. 양을 조절해서 몸통 위주로 드시면은 안전합니다. 네. 그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뭐 회나 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침, 네.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오징어 국인데요. 무 넣고. 네. 아, 무 시원해. 넣고, 네. 오징어국을 끓일 때 오징어 껍질을 벗겨서 끓이지 마세요. 오징어 껍질까지 끓이시면 약간 국이 보라색으로 불그스름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달고 맛있는 국물이 돼요. 그래서 물을 먼저 팔팔 넣고 끓여가지고 무하고 마늘을 국물을 조금 얻은 다음에 오징어를 나중에 넣어서 질겨질까? 슬쩍 익히면은 굉장히 뭔가 보라 색깔의 건강하고 맛있는 오징어국이 되고요. 또 오징어로 뭐 볶음도 많이 하시고 대침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요 생오징어도 튀기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빵 이렇게 가끔 팡팡 오징어 튀기면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를 튀기실 때는 껍질을 좀 벗기시고 그리고 잔칼집을 넣으셔서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묻히셔 갖고 튀기면 그렇게 팡팡 터지지 않아요. 아, 가끔 터져가지고 네, 놀래가지고. 껍질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2011번님 시장에 총알 오징어밖에 없더라. 슬프네요. 지금 이제 금어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작은 오징어 종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오징어를 총알 오징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한 건강한 식탁. 오늘은 오징어 얘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에 올랐다는 것도 네.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